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조언자가 되어드릴 TV 멘토링 톡톡의 김영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일을 하거나 처음으로 경험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한 가지 일을 경험하지 않으면 한 가지의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처럼 어떤 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경험과 조언이 꼭 필요한데요.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생의 조언이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오늘 연애 고민을 해결하는 러브와 인생 고민을 들어보는 라이프 스타일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실 선생님, 열애장명원의 천세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러브 캠퍼스의 민동범 선생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세상만사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볼 텐데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생기는 고민 어떤 건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해 주셨나요? 네, 중학교 1학년인 제 아들 때문에 네.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아들분 때문에 답답해서 전화해 주셨군요. 네. 네, 시원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옆에 천세원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네. 한번 받아보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아들 때문에 지금 고민이시라고 하셨는데, 네. 생일 좀 불러주겠습니까? 아, 네. 예, 99년 네. 4월 11일 네. 오후 3시입니다. 네, 나셋이요. 예, 예, 오후요. 예. 중학교 1학년이요. 네. 어떤 고민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아니 뭐 제 아들이 네. 공부 때문에 제가 네. 너무 걱정이 돼서 아, 예, 다른 엄마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네. 저도 아들 네. 공부 때문에 신경 써서 벌써 이사를 3번째 다니고 있거든요. 아, 네. 네. 예, 강남으로 들어온 지도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네. 도무지 이 녀석이 공부하고는 인연이 없는지 아무리 제가 애를 써도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데 네. 우리 애는 어느 쪽이 닮았는지 공부 네. 쪽이 아니면은 제가 다른 쪽으로 키워야 하는 건지 네. 그렇다고 제가 보기에는 뭘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네. 제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음. 뭘 시키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아유, 이사를 3번이나 하셨다는데 맹모 삼천지교가 따로 없네요. 근데 적성검사 같은 걸 좀 해보셨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는 딱히 아직은 안 해보고 네. 저는 그냥 어떻게든 공부를 좀 시켜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네. 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욕심이죠, 그죠? 물론 잘하면 네. 좋은데 네. 그 공부라는 게 사실은 정말 이 팔자에 있어야지 합니다. 근데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한번 볼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우리 지금 아들내미 사주 4월에 그 작은 불기운을 타고났네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좀 애가 활동적인 사주입니다. 잠시도 그때 책상에 좀 앉아있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사주로 봤을 때는. 예, 맞아요. 네. 예, 아니 궁둥이를 붙이고 네. 이렇게 앉아있지를 못해요. 예. 네, 지구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죠. 이 사주 전반적인 그 기운이 전부 불기운에 해당되다 보니까. 네. 그 우리가 이제 오행 중에서 그 불의 기운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불은 한번 붙어버리면 이렇게 그 후룩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처음에 일은 굉장히 시작은 잘해요. 근데 그게 빨리 타다 보니까 빨리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걸 좀 꾸준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뒷심이 굉장히 사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앉아갖고 차분하게 공부하라 그러면은 곤욕이겠죠. 근데 이제 뭘 좀 잘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예. 네, 얘가 지금 잘하는 게 분명히 사실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히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면 그 문과의 거를 많이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사실 감성과 이성으로 나누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감성에 치우쳐서 있는 애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네. 또 그 이성에 그 치우쳐 있는 애들도 잘할 수 있는 과목들이 많죠.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감성에 치우쳐 있는 사주입니다. 우리가 오행을 놓고 봤을 때 목화토 금수의 기운 중에서 사실 목화의 기운에 관련된 애들은 거의 사실 문과 성향, 말 그대로 감성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감성적인 일들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뭐 공부하고는 상관없이 반장 선거 할 때 되면은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애입니다. 맞습니다. 네. 굉장히 좀 활동적이다. 우리 아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참 잘하는데, 일은 벌려놓길 참 잘하는데,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성적이 조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라는 이런 쪽의 어떤 과목들은 거의 찍을 확률이 높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한 가지를 뭔가 좀 권해줄 수 있다면 이 예사주 같은 경우는 어학을 좀 많이 가르치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그래서 얘는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재밌게 할 것 같은데 그나마 좀 점수가 잘 나오는 쪽이 어떤 쪽이에요? 예. 그나마 좀 나은 게 네. 국어나 영어 쪽이고요. 아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과학은 네. 좀 싫어도 하지만 네. 성적도 영 형편없습니다. 네, 거의 찍을 확률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사고하고 뭔가 분석하는 힘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사실 좀 부족하죠. 부족하다기보다 뭔가 타고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그 생각하라고 앉아 있으면 굉장히 곤욕입니다, 일단. 네. 근데 말을 한다거나 뭐 어디 나서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애가 자신감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결과에 상관없이 그 순간은 일어나고 봐야, 손 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 발표 잘하는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애가. 근데 일단 아까 그 제가 외국어 쪽에 굉장히 좀 그 기운이 좀 많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얘가 운을 보자니 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냥 애지만 살짝 변동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애들은 외국으로 사실 유학을 좀 보내는 게 뭐 요즘 강남에서 사실 유학을 안 보내는 경향이 요즘은 더 많습니다만은 네. 사람에 따라서 좀 틀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외국 스타일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한국적인 어떤 교육 방법보다는요, 그 외국 스타일이 훨씬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험심도 굉장히 강하고요. 네. 그리고 낯선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낯선 곳에 타지에 가서 적응하는 능력이라든가 사교성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애입니다.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외국 나가면 오히려 그 사람 상대하는 쪽은 무섭지 않기 때문에 적응도 잘 할 뿐더러 또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어학을 충분히 마스터하고 올 수도 있는 애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어학을 좀 많이 가르쳐서, 그죠? 외국어죠. 제2외국어를 많이 가르쳐서, 그리고 얘가 사주 자체가 공부학은 솔직히 조금 인연이 좀 짧아요. 그런데 재우는 굉장히 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초년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얘 사주의 중년 말년으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을 해서 내가 돈을 버는 데 굉장히 재주가 많은 애입니다. 그래서 그 외국어를 가르쳐서 말 그대로 명진사회 할 수 있는 외국을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외국인들과의 어떤 그런 사업 능력이라든가 그 경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면 아주 대성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자꾸 못하는 걸 시키지 마시고요. 누구나 타고날 때 잘하는 거 하고 못하는 게 다 이렇게 병행이 되잖아요. 하지만 그 못하는 거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이게 못하는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뭐 수도 없이 학원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못하는 걸 자꾸 채워주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얘가 잘 할 수 있는 걸 자꾸 개발시켜 주는 게 사실 그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빠르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저도 이제 중년에 대해서 해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최고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애 같은 경우는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말, 어학, 이렇게 언변 이런 게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가르쳐서요. 그쪽 방면으로 해서 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게끔 특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애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얘 사주는 아주 훌륭한 사주가 됩니다. 참여할 수 잘 있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한 분야에서만 집중 공략을 좀 해주세요. 다른 거 못하는 거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는 것에 더 용기를 북돋아 주면 더 그럼요. 좋은 그게 일이 굉장히 생길 것 중요한 같아요. 겁니다. 네. 선생님 좋은 상담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짝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제 전화드렸습니다. 아, 네, 짝사랑을 하고 계신 거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제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인데요. 친구를 통해 처음 알게 된 여자분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관심이 가게 됐는데, 네, 네. 근데 그분한테 부담스럽게 들이대고 싶지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한테 이게 좀 챙겨줬어요.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개해준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그분이 제가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이렇게 뭐 부담스럽게 했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지금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여자분을 이제 짝사랑하게 되신 것 같은데요. 이제 선생님 그 짝사랑을 하신다는데 마음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어떤 해결책이 또 있을까요?
제가 듣기에도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저도요. 공감을 하는데요. 네. 짝사랑은 약도 없다는 말이 있듯이 굉장히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근데 상담회 앞에서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챙겨주셨나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있을 때 그냥 같이 있을 때 그냥 분위기를 재밌게 해준다거나 네. 그냥 뭐 선물 같은 것도 이제 큰 선물이 아니라 그냥 초콜릿 하나 네. 그리고 뭐 아이스크림 정도로 이런 걸 사소한 걸 줬거든요. 음.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공짜 영화표도 생기고 해서 영화 한번 보러 가요. 그래서 이제 영화도 보고 뭐 이게 전부예요 사실. 또 시험 기간이라고 해서 힘내라고 네. 문자 한번 보낸 게 그게 전부인데 부담스럽다고 하니까 참 이해가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 친구분이 그 여자친구분에 대해서 왜 부담스러워 하시는지 혹시 들으셨나요? 뭐 사실 저도 이게 전에 들은 거라서 이유를 이렇게 잘 못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고 그냥 감정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까지 그분이 시험이 끝나고 뭐 같이 놀러 가자, 그리고 뭐 영화 보러 가자, 어디 갔으면 좋겠다, 오빠랑 어디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게 괜히 한 말인가라는 의심도 들고요. 혹시요 그 여자분께서 같이 놀러 가자는 말을 전화 주신 분께만 하셨나요? 아니면은 다른 분께도 이렇게 하셨나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건데요. 네. 네. 이것도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네. 저 말고도 여러 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아, 네.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거지만 진짜 몰랐고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어장관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장관리? 그분이 이제 말하는 네. 걸 듣고 되게 설레고 많이 떨리고 기대도 많이 됐었는데 나는 그냥 한 마리의 물고기에 불과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글쎄요. 뭐 어장관리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하지만 그래서 지금 그 여자분과는 어떤 상태신가요? 뭐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을 표시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접으신 건가요? 그래도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이제 네. 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네. 제가 사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으면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알아서 마음을 잘 추스리면은 금방 네. 정리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잘 될 것 같았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좀 아쉽기도 하네요. 네. 짝사랑. 일단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부담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로 인식되어 있지 않은데 네. 그러니까 친구 상태인 거죠. 네, 친구 네. 관계, 친구 상태인 건데 그 틀을 이제 혼자서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자체가 그게 부담으로 굉장히 들어갔었을 거예요. 네. 보면은 아까 사소한 챙김 같은 거 있으셨잖아요. 네, 뭐 네. 초콜릿이라든지 뭐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그냥 뭐 사줬다. 네. 뭐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친구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근데 따로 여가를 같이 본 그런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공짜표가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아무 사심 없이 보신 거겠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분이라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영화를 같이 본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연인이 같이 본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시험 기간에 힘내라는 문자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 경우에도 그것도 물론 이제 할 수 있는 말이긴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따로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친구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약간 남자로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필이 되었다면은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좋은 행동인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로 이렇게 편하게 갔다가 그거를 이제 깨려고 하니까 그런 관계 자체를 깨려고 하니까 지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특징들은 이렇게 여자 경험이 굉장히 없으시고, 네. 뭐 그런 거 있죠. 뭐
남중남고 이제 공대까지 나오셔가지고 네. 네, 군대까지. 네, 너무 이제 남자만 있는 그 환경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자를 이렇게 어떻게 대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네. 너무 이제 남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에 되게 익숙하다 보니까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약간 나눠보니까 숙기도 잘 없으시고 말씀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네. 이야기를 굉장히 재밌게 한다고 하지만 네네.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재미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단 고쳐야 하지만 이제 다음에 지금 그분 말고도 다음에도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인연이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다음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고치지 않으면은 네. 다음 인연도 이렇게 약간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좀 드리자면은 당분간은 필요 없는 그 연락이라든지 네. 그런 만남을 좀 이제 줄이시고요. 음. 줄이고 요즘에 이제 연애 학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다니셔가지고 이렇게 수강을 때 한번 해보시면은 일단 가셔서 이제 여자 심리라든지 그 네. 대화를 어떻게 재밌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상황을 좀 아시면은 아마 이제 지금 이분과도 나중에 이제 이후에 만나게 됐을 때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남자로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분이 잘 안 되시더라도 네. 다음에 또 인연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네. 해주셨는데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상담 계속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네, 남자친구 문제 때문에 천세호 선생님하고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남자친구 고민 상담으로 천세원 선생님께 상담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어떤 게 고민이 좀 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생일하고 좀 먼저 좀 불러주시고요. 우리 네. 여자분 것도 같이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아, 예. 네. 저 지금 남자친구가 대학생이고요, 대학원생이고요. 네. 예, 저는 이제 직장인인데, 네. 예, 저 남자친구는 85년 4월 8일생이고요. 네. 저는 83년 7월 5일생이에요. 네. 예, 근데 이제 태어난 시가 어떻게 되죠? 여자분? 아, 예, 저는 저녁 7시고요. 네. 남자는 12시야, 남자친구는. 낮 12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예, 뭐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결혼을 뭐 약속한 사이고 뭐 그래요. 사실은 남자친구하고. 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좀 크게 다퉈가지고 네. 지금 연락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제 마음을 접고는 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알고 보니까 지금 아기를 가졌어요. 이게 남자친구가 사실은 생활 능력도 안 되고, 네.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싸우게도 됐고요. 네. 매번 또 싸울 때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해야 되고, 풀어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제가 이렇게 아기를 가지게 된 거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아기 문제는 사실 아직 제 남자친구도 몰라요. 네. 예, 뭐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거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냥 안 하는 게 나을지 너무 답답해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전화 좀 드려봤어요. 아, 네. 뭐 처음 있는 일인데 예,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이 지금 좀 크시겠어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남자분하고 지금 만나고 있는 상황도 아니신데 혼자 해결하시려니까 좀 마음이 좀 무거운 게 지금 느껴지는데 예, 두 분 궁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네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빨리 그 남자친구한테 좀 말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해야 네, 되는 네. 거고요. 왜 얘기를 하는 게 좋은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여자분이 지금 연하시잖아요. 남자분이 좀 연하세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여자분이 먼저 일을 하고 계시는 상황 같으신데, 예, 예. 근데 우리 여자분 사주에도 사실 연하를 만나는 게 팔자에 사실은 있고요. 아, 네. 또 우리 남자분 사주를 보면 사실 연상을 만나는 게 또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리고 두 사람 궁합 자체가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네네. 결혼을 하셔도 참 괜찮은 사주십니다. 아, 그리고 배우자 운 자체가 잘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도 무방한데 예, 예.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조금 이제 생활 능력이 지금 안 되시고 또 네. 아기 문제도 그렇고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네. 지금 우리 여자분 사주는 원래 결혼 운이 사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원래 이 결혼 시기를 놓쳐버리면 좀 네. 굉장히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남자분하고 관계가 더 소원해질 수가 있고 네. 지금 말을 안 한 상태 같으시다면 네. 안 하고 이대로 이렇게 지내버리신다면 문제가 좀 될 수 있고요. 아, 그 예. 결혼 시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아, 네. 물론 결혼하기는 하겠지만은 네네. 배우자 운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지금 이분 상태가 그 궁합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그 남자 사주를 봤을 때 네. 그 남자분 사주에 사실 그 자식이죠. 네. 자식운을 바라봤을 때 어차피 원래 사실 생길 아이예요. 아, 그런가요? 네, 결혼을 사실 하건 안 하건 간에 원래 내 사주에서 자식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식이 들어오는 게 사실 기정사실이 돼 있습니다. 아, 근데 물론 이제 우리 여자분께서는 생활 능력이 지금 안 되시기 때문에 결혼도 안 한 상황에서 뭔가 이 아기 얘기를 듣고 뭔가 도망갈 거라는 생각도 들고 좀 불안한 마음이 좀 들어서 네, 얘기를 못 맞아요. 하시는 것 그럴 것 같으신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내 사주의 자식이 사실 용신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역학에서 용신이라는 얘기는 그 내 속에 병이 있는 거, 그 네.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그 약에 해당되는 게 사실 용신이거든요. 아, 네. 근데 내 자식이 나를 굉장히 철들게 하고 네. 나를 사람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자식입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게 된다면 네네. 오히려 더 이렇게 여자분을 더 예뻐해 주시고 예. 그리고 자식 사랑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세요. 아, 네, 그런가요? 물론 본인의 의도한 바와 다르게 물론 시기적으로도 지금 그렇고 예. 조금 당황스러워 할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내 사주가 이렇게 격이 짜여져 있으면 네. 그 자식에 대한 그 애틋한 정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사주입니다. 음. 그래서 막상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오히려 더 좋은 그 결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예. 그리고 이 자식을 낳으면서 좋은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지금 두려운 마음에서 못 하시는 거 이해가 되는데 남자친구가 지금 이 상황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 모르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여자분이 먼저 전화를 하시는 게 좀 맞으시겠죠, 그죠?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시고요. 네네. 두려움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해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남자친구한테는 꼭 필요한 자식입니다. 그리고 아,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사주 속에서 나한테 힘이 되는 어떤 육친들이 있어요. 네. 가족 상황 중에서 내 부모가 힘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또 내 처가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네네. 또 내 자식이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 남자분 사주 같은 경우는 내 자식이 굉장히 힘이 되는 사주거든요. 아, 그래서 아직은 조금 예. 그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네.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두 사람이 지금 자식으로 인해서 뭔가 네. 연을 자꾸 이어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자식은 네. 우리가 그 부부 사이에 사이를 갈라놓는 자식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이 애기 같은 경우는 두 네. 사람 사이를 지금 이렇게 붙여주는 애기 같습니다. 아. 그 어떻게 보면 복덩이죠. 네. 네. 그냥 복덩이라 생각하시고요. 예. 요즘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혼수품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시고요. 혼수품이라 생각하시고, 좀 용기를 내 보셔갖고 전화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예, 저는 1차적인 그 순리 같습니다. 아, 네, 오늘 용기를 한번 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야기 하셔서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멘토가 되어드리는 TV 멘토링 톡톡 지금 여러분의 고민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 고민을 함께 들어보는 TV 멘토링 톡톡 다양한 고민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또 어떤 사연으로 고민이 있으신지 함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예. 저는 지금 현재 제가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네. 올해 매각을 좀 하고 싶은데 매매운이 저한테 있나 알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올해 매매운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궁금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네, 옆에 천재훈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네.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다 그러셨는데, 네네. 아유, 참 부럽습니다. 네. 예, 매매운을 지금 보시고 싶다 그러셨는데, 생년월일하고 좀 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 저는 59년 8월 27일생이고요. 네, 태어난 시간은 밤 9시쯤 알고 있습니다. 9시쯤이요? 네. 네. 예, 조금만 얘기 좀 더 해주시겠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으신지. 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4년 전에 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건물을 하나 아. 매입을 했습니다. 4년 네. 전에요? 네네. 네. 이제 현재 제가 조금 재정 상태가 좋지 못해서 음. 실은 내년에 작년에 내놨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뭐 나가질 않고 네.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음. 올해는 좀 매매가 될지 또 된다면 언제쯤 될지 아니면 안 된다면 또 언제쯤 내놓으면 매매가 될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네.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요즘 좀 부동산 경기가 좀 안 좋죠. 그 매매운 때문에 그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네. 이분도 지금 그러신 것 같으신데, 4년 전에 샀었을 때는 보니까 그때 운이 별로, 기축년 운이 별로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때 굉장히 좀 부담을 많이 안고 사셨을 것 같으세요. 그죠? 네. 그게 지금 밀려오면서 좀 약간 심리적인 압박감이 좀 있으신 것 같으신데, 네네. 사실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매매운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근데 올해 그 임진년의 매매운보다는 사실 내년 매매운이 훨씬 더 좋으시거든요. 네. 근데 이번 달을 좀 거쳐서 제가 봤을 때 올 12월 달에 가시면 매매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내년으로 좀 넘어가게 되면 본인한테 이제 그 화운이 들어오면서 이 본인 사주 굉장히 좀 그 불을 필요로 하는 사주신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임진년에 계속 물만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심리적으로 이게 좀 불안해져야 되는 시기고 또 운적으로도 그 경제적인 어떤 재운적인 부분은 굉장히 좀 약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원래 매매를 굳이 하겠다 하면은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네. 별로 좋은 그 본인이 지금 생각하시는 쪽에 어떤 결과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년까지 좀 끌고 갔으면 좋겠는데 뭐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압박감 때문에 그 굳이 올해를 이제 뭐 파시게 된다 그러면은 올해 다시 팔았다가 내년에 다시 구입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는데 사실 우리가 뭐 부동산이 말이 쉽지게 건물 하나 사고 팔 때 각종 세금 문제도 너무 많고 네. 또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시간을 좀 벌 수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여유가 되신다면 네. 올해를 참으셨다가 내년에 좋게 파시는 게 그 세금 부분만큼 제가 충분히 세이브가 되는 그런 돈이 나올 수 있거든요. 파실 때. 네. 그래서 내년 운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 사주 그래도 부동산하고 인연이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 예. 혹시 지금 다른 일은 안 하고 계시죠? 이쪽 계통 일을 지금 하시는 분 같으신데 부동산 쪽으로 보면 이렇게 재테크를 잘 하실 수 있는 사주고 오히려 이제 이런 사주는 현금으로 갖고 뭔가 재테크를 하게 되면은 좀 재미를 좀 못 보시는 분이죠. 근데 여태까지도 계속 운 쪽으로 봤을 때는 재미를 많이 좀 보신 분 같으신데 계속 부동산으로 혹시 재테크를 하셨나요? 네, 선생님. 중간중간에 조금씩 재미는 봤었는데요. 네. 이번에 조금 덩어리가 사실은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네.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살 때 당시의 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축년 운이 별로 안 좋으셨기 때문에 뭐 많은 부담을 지금 안고 사신 건 맞는데요. 어쨌거나 내년 운부터 2, 3년 운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를 잘 버틸 수 있으면 세금 문제 같은 거를 충분히 제가 봤을 때 올해 파시는 것보다는 내년에 팔아서 그 부분이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네. 내년에 파시는 게 결론적으로는 훨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 선생님, 네. 올해 팔리게 된다면요. 네. 내년쯤에 다시 재테크를 제가 하는데 네. 실은 뭐 현금으로 갖고 있건 좀 그렇고요. 네.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식은 또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 안 맞으시죠. 당연히 안 맞으시죠. 어떤 쪽으로 좀 재테크를 하면 괜찮을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주는 어쨌거나 부동산하고 인연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계속 부동산으로 뭔가를 그 재테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겠죠. 뭐 땅이 됐든 건물이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 향후 제가 길게 봤을 때 물론 중간에 조금 안 좋은 운이 끼어 있기는 하지만요. 길게 봤을 때는 6, 7년 동안은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물론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가 많이 죽었다고는 하지만 네. 우리가 그 뭐 IMF 때도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라 경기가 안 좋아도 그 네. 개인 운으로 먼저 가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하고 인연이 잘 맞으시다 그런다면 그 운이 좀 받쳐준다면 제가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쪽으로 뭔가 재테크를 하시는 게 본인 사주는 훨씬 더 잘 맞으십니다. 본인 사주가 그 나무의 기운을 타고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8월의 나무신데 지금 이 흙이 없어서 굉장히 좀 그 뭐라 그래야죠? 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늘 필요로 하는 건 사실 흙입니다. 그래서 흙에 관련된 그런 직종의 대표적인 사실은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본인하고는 잘 맞으시니까요. 그리고 좀 굉장히 좀 신앙제왕한 사주십니다. 몸도 강하시고 재운도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 네. 그 운만 좀 잘 받쳐준다면은 네. 그 재운을 내가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주시기 때문에요. 미룰 수만 있다면 1년만 조금 있다가 내년 3, 4월이면 계약이 또 될 수 있는 그 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을 조금 기대해 보시고요. 네.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썼던 간에 조금 유지를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년하고 또 2, 3년 후에 또 더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결정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고민 있으시다면 아래 ARS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문제로 전화 주셨나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아, 남자친구분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다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고민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1살 연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네, 물론 제가 나이가 1살 더 많고 누나이기도 하지만 네, 저도 모르게 남자친구한테 자꾸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돼서요. 네네. 그래서 혹여나 남자친구가 제가 싫어지면 어떡하나 고민이 돼서요. 아, 1살 아래에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화 주신 분을 싫어하면 어떻게 하나 지금 고민이신데요. 선생님 이런 경우는 또 어떻게 저희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이기적인 행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화 주신 분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그 이기적인 행동이라 표현을 하셨는데 네. 어떠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 그게 제가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런지 네. 남자친구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화를 내고 잘 삐져요. 네. 마음속으로는 아닌 척 하려고 하는데 표정에서 다 티가 나고 남자친구한테 화가 나면 휴대폰을 자꾸 꺼버리고 그 정도 일이 아니란 걸 저도 아는데 속상하면 연락도 받기 싫어져요. 근데 제 남자친구를 정말 좋아하긴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 혹시 남자친구분이 평소에 그 전화 주신 분께 잘 못하시는 편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네. 남자친구가 저 항상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제 성격도 다 받아주는 좋은 사람이에요. 네. 학벌도 좋고 가정 환경도 좋고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네. 제가 자꾸 별것도 아닌 일에 화내고 시비를 걸게 돼요. 지금까지 싸운 것도 전부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네, 울려고 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네. 감정이 올라셔가지고. 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그러한 성격을 이제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해보셨나요?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항상 다짐을 하는데 네. 행동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평소에는 제가 누나니까 남자친구를 잘 챙겨줘야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여자니까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더욱 남자친구한테 제 마음을 반대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요, 살아오시면서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셔야지 이게 직성이 이게 풀리시는 타입이신가요? 특별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보진 못했는데 네.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주긴 하셨어요. 혹시요, 외동딸이신 것 같은데,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외동딸? 네. 시군요. 그러시고,
아까 그 사귄 지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와서 그런데 얼마나 사귀셨나요? 3개월 정도 됐어요. 3개월 정도요? 네. 일단 그 지금까지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지만 네. 굉장히 좀 지금 같은 케이스는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이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도 네, 잘 안 고쳐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외동딸인데다가 그리고 이제 살면서 부모님께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연적으로 약간 생활 환경적인 요인으로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내가 다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환경이 본인 스스로를 이기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굳이 뭐 남자친구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제가 됐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네. 주변 다른 이게 비슷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타입이신 분들이 약간 이런 타입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남자친구가 사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께 이제 잘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이게 언제 마음이 바뀌어져 가지고 남자친구가 이제 태도가 바뀐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해결책은요. 스스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자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네. 남의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밖에 상황적인 요소로만 자꾸 뭐 이유를 대고 막 그렇게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진짜 해결하기 굉장히 힘들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떠한 문제든 자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문제든지 다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네. 다행히 이제 본인이 알고 계시다니까 이제 고치시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살아갔던 그 생활 환경 자체가 굉장히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거를 키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적인 그런 타입을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네. 뭐 하루아침에 이게 바꾼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자기 본인 스스로도 이게 어떤 행동을 하면은 이게 내가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구나 그런 걸 분명히 아실 거예요. 아시지만 자기도 모르게 해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하실 때마다 기존에는 그냥 내가 했나 보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행동을 할 때마다 내 남자친구가 저 자꾸 이렇게 내가 이렇게 밀어버리네. 남자친구가 저렇게 멀리 도망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자주 마인드 세팅을 하셔가지고요. 네. 주기적으로 꾸준히 반복하시다 보면은 네. 아마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거 방법밖에 없겠네요. 네. 네, 본인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나 먼저 생각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 고민이 있으신 분은 아래의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전화 상담 계속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현재 사시 준비하는 학생인데 네. 올해 시험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사실. 네. 네, 사실 시험으로 지금 고민이 많으신데요. 지금 옆에 천세훈 선생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받아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시 공부하신다고요? 네네. 나이가 지금 꽤 되셨네요, 근데 그죠? 예. 네, 어려운 공부하시는데 네. 네, 오늘 좀 볼게요. 생일 좀 네네. 불러주시겠습니까? 81년 네. 1월 29일 그 새벽 2시경에 예, 태어났습니다. 그래요. 네. 예, 우리 여자분이신데, 네. 사주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강인한 살성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주는 좀 평범한 직장은 좀 안 맞는 것 같으신데, 이 공부 하시기를 참 잘하신 것 같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결과만 좋으면 아주 촉망받는 법조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지금 네. 5년째 준비하고 있는데 네. 2차에서 자꾸 떨어져요. 2차에서요? 예, 예. 네. 그래서 올해는 어떤가 네. 아니면 공부를
그만하고 네. 다른 길을 가야 되나 예, 굉장히 고민 중이거든요. 네네. 그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나이가 이만큼 이제 차시다 보니까 네. 그 이제 갈등이 지금 많이 생기신 것 같으신데요. 네네. 원래 아주 좋은 운이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원래 그 증서라든가 문서라든가 뭐 학생들 같으면 합격증이라든가 네. 지금 우리 본인처럼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합격증이라 그러죠. 그래서 인수운이 잘 들어와 있어서 아, 본인한테 제가 봤을 때 원래 그 기운은 아주 좋습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나는 시점이 제가 봤을 때 한 9월달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9월, 10월 이 시기가 본인한테는 굉장히 사실 좋은 운이고요. 네. 그 물론 이제 그런 증서도 들어오지만은 그 직장 운도 같이 들어와 있고 그 동시에 또 남자 운도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땐 그 뭐 남자 운도 되고 내한테는 또 명예도 되는 어떤 그런 운이시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래저래 원래는 네. 조금 좋은 일만 있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요? 근데 그 직관력이라든가 행동력이 굉장히 좀 잘 발달이 돼 있고 또 그 분석하는 힘도 굉장히 좀 예리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법 공부를 하시더라도 이런 분들은 약간 뭐 판사, 검사, 우리 변호사 있는데 보통 검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뭐 판사도 법조인이고 검사도 법조인이지만 이분 네. 사주 그 격을 봤을 때는 검사 쪽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분이시니까요. 네. 그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아, 네. 네. 아, 예, 그럼 선생님, 네. 그 배우자는 잘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혹시 만난다면 네.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과 만나야 되나요? 아까 제가 말한 그 출세운이나 명예운이 사실은 우리 여자 사주에서 남자랑 같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다면 남자운도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배우자운이 사실 잘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신금이라는 글자를 달고 들어오시는 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역학에서 이 신금에 관련된 어떤 직종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가느다란 침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쇠소리라든가 기계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걸로 봤을 때 네. 약간 치과 의사 같은 그런 계통의 의사 직종에 있는 그런 분을 만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본인 사주는 또 이렇게 너무 기운이 조금 왕하세요. 그러니까 여자분 사주에 이제 기운이 좀 이렇게 왕하게 되면은 뭐 기운도 물론 세시겠지만 말 그대로 그 기가 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잘못하면 이렇게 그 남자분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배우자 운이 좋으셔갖고 부부 관계가 좋긴 하겠지만 네. 제가 봤을 땐 이 왕한 에너지를 좀 설기시켜주는, 좀 빼주는 그런 기운의 남자분을 만나면 사실 좋으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쪽이냐 하면은 나보다 사실 좀 나이가 적으신 분, 예, 연상의 어떤 남자분보다는요, 네. 사실 좀 이렇게 나이가 어린 남자분하고 사시다 보면 아, 네. 아마도 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내 기운을 더 소진시키는 일이 사실 더 많겠죠. 네. 나이 드신 분하고 사시다 보면 우리가 많이 사랑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갈 수도 있는데 네네. 약간 이렇게 나이가 적으신 분들하고 연하랑 사시게 되면은 아마도 내가 이게 주는 역량, 사랑을 조금은 더 줄 수 있는 그런 그 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리고 또 팔자에도 그렇게 들어와 있어요. 아, 또 나이가 네. 작으신 분하고 연이 돼 있으니까요. 네네. 만약에 소개팅을 하시더라도 네. 연하다 그러면 얼른 나가보세요. 아, 예. 네, 좋은 인연이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좋은 인연 그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애장명원 천세원 선생님 그리고 러브캠퍼스 민동범 선생님과 함께한 TV 멘토링 톡톡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고민 좀 많이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어떤 고민이든지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ARS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